자, 쉬셨죠? 자,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나오면 여기에 곱하기 세율. 참고로 34회 시험에서는 세율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세 대상 34회 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시기도 34회에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인 세율은 보고 가자. 양도소득세에서 단기 매매 차익에 많이 이용되는 것이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이에요. 이게 필수인데 그거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인 실무에서도 중요하니까 꼭 점검하시는데, 먼저 보실래요? 자, 부동산 하면 주택하고 입주권, 분양권은 별도로 세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빼고, 부동산 하면 상가, 농지, 임야 이런 거죠. 이런 부동산은요, 미등기는 보유기간 상관없이 70%입니다. 미등기 전매. 그리고 등기를 냈는데 1년 안 돼서 단기간에 매매를 하면 50% 세율을 적용하고요. 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를 했다면 요거는 4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6에서 45%인데, 다만 부동산 중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너무 적으니까 요거 10% 할증 16에서 55% 이렇게 기본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도 16에서 55. 그럼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한 일반 부동산은 6에서 45%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외됐던 주택과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하고요, 뭐는 분양권 있죠. 요거 분양권,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단기 매매 차익이다. 그래서 70% 세율 부과입니다.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면 분양권까지 포함해서 60%예요. 6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에서 45인데 분양권은 뭐한다? 제외.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분양권은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분양권은 단기 매매 차익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0%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이렇게 아주 높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70%, 60% 이거 외에는 없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세율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정대상 지역의 할증은 한시적으로 할증을 할증하지 않으니까 그 세율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액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뭐예요? 이제 신고납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서 보는데, 여러분, 모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과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은 합산을 해서 내년도,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확정신고가 원칙이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만큼은요,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미리 확보하겠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예정신고가 필수예요. 그래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해야 돼. 반드시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적용됐어도 내년에 가서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예정신고 납부했다면 확정신고 안 하고 끝난다. 그래서 필수가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그럼 예정신고는 어떤 사람이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정신고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예정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나왔잖아요. 아까 여기까지 계산해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뭐는 하라? 예정신고는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해야 되느냐 그거죠. 이미 앞에서 공부한 거. 거주자,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거기가 납세지예요. 그럼 외국인도 우리나라 부동산 팔았으면 소득세 내야 되는데 이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의 사업장도 없고 주소도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예요. 양도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납세지, 거기 가서 신고를 하라.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보죠. 언제까지냐.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는요, 첫 번째 일반 자산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여러분 5월 1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5월 말부터, 그 달의 말일이니까 5월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이니까 언제요? 6월 7월 말까지. 그죠? 1월 달에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1월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이니까 2월 3월 말까지 예정신고하라 이 얘기죠. 양도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는 게 정상인데,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결제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원인 무효 거래가 아니다. 거래가 아니니까, 허가 안 받았다면 거래가 아니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뭐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때는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우리 2개월인데 3개월짜리가 있어요. 하나, 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그러면 일부 채무 부분은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가잖아요.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도 증여세랑 똑같아요. 그래서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부담부 증여는 증여랑 똑같이 가요.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이해가십니까? 요때 성실하게 뭐하면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성실하게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적용하고 확정신고 해야 되는데,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일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면 그때는 상속계실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고를 하라. 여기서 여기 다시 갑니다. 예정신고 납부는요, 여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뭐는 하라? 예정신고. 요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예정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이번에는 확정신고 볼까요? 확정신고. 여기도 확정신고도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했어도 뭐는 하라? 확정신고는 해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서 예정신고를 성실하게 안 하면 뭐가?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예정신고 안 했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럼 몇 프로? 10%. 아예 신고를 안 했어요. 예정신고 안 했으면 20%. 하긴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거나 신고를 안 했다면 괘씸죄 부정자가 붙으면 40%다. 이건 신고죠. 그럼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납부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일일 계산이야. 하루라도 빨리 내라. 그래서 10만 분의 22, 0.022% 일일 계산이죠. 이렇게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때
가산세 관련해서 여기 예정신고를 안 해서 이렇게 뭐가 가산세가 적용된 사람은 확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정신고 관련하여 확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잖아요. 다시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적용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확정신고 안 하겠네. 그래서 여기 당근 정책이 있어요. 자, 확정신고 기한 내에 뭐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가산세 적용된 거에 100분의 50을 경감 줄여주겠다. 감면 혜택 줄 테니까 확정신고하라.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까지 받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일정 기간 나눠서 내는 분할납부 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는 양도소득세는요, 예정신고하면서 분할납부할 수도 있고 또는 뭐요? 확정신고하면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요건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부하라 초과하는 경우에 뭐 분할납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할납부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나눠낼 수 있느냐? 기간은 예정신고하면서 분할납부하려면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확정신고하면서 분할납부하겠다 그러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면은요, 신고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이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도. 납부할 세액이요, 2천만 원 모일 때 이하, 2천만 원 이하면 기본 1,000만 원은 납부하고 초과되는 금액만 2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다. 이를테면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500만 원만 2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을 부할 때는 초과할 때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최대 절반까지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게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은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비과세 빼고는 양도행위서부터 과세 대상, 양도 및 취득 시기, 계산 과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 예정신고, 확정신고 안 했을 때 가산세, 분할납부까지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처음부터 끝까지 자,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부했던,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했던, 학원에 가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던 양도소득세를 한 번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양도소득세를 한번 정리하고 나신 분들은 이거 듣고 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근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기본은 한 번 정도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은 김성래 세법 밴드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 있죠. 예, 요 프린트 자료는 제가 밴드를 통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이거는 출판사와 저작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페셜 에듀에 내 강의실 무료로 회원 가입하고 거기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문제풀이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우리 한 장으로 정리하기는 끝냈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 한번 했고요. 시리즈로 그 다음에 세목별 비교 특강도 했고 세목별 비교 특강 자료도 여기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으로 정리하기 해서 6번에 대한 거 여기 자료
있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다음번에는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또 연구를 해서 여러분 시험 보는데 웬만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다시 또 안내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애정 표시 부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